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교실 앞에 서 있는 남자 얼굴이 보였어요. 박민호. 8년 전 저를 버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청춘을 짓밟은 그 사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담임 박민호입니다. 박민호.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그 남자가 8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6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제 인생에서 도망쳤어요. 왜, 왜 나타난 거야? 민호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는데요.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요. 게다가 수아의 담임이라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벚꽃이 지듯 우리의 약속도 바람에 흩어질 거라는 걸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원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그 사람을 봤죠. 박민호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남자였습니다. 선배들이 장기자랑을 시키자 민호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제 가슴 한편에 스며들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옆에 앉았던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죠. 야, 너 지금 얼굴 빨개졌어.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민호와 눈이 마주친 뒤였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아리 모임만 기다렸습니다. 민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지만 곧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그 이름들이 입에 붙을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3학년이 되던 해봄, 동아리 MT를 갔습니다. 강원도 어느 펜션이었죠.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산 너머로 해가 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밤이 되자 모두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기타를 치고 선배들이 흥겹게 따라 불렀죠.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장작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노래는 너랑 같이 부르고 싶은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섞이면서 묘한 떨림이 가슴속에 번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야, 너희 둘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펜션 앞 작은 길을 걷다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요. 민호가 멈춰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 너 좋아해. 저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 사람의 눈빛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요. 저도요, 민호야.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던 게 기억나요. 마치 우리의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 사람과 함께여서 더 빛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민호가 컵라면을 꺼내 들었죠. 둘이 나눠 먹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 먹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민호는 제 앞으로 라면을 밀며 웃었습니다. 밥만 먹고 나한테 줘 그럼 되잖아. 결국 우리는 하나의 컵라면을 번갈아 가며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는 민호를 보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며 웃었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행복들을 나눴습니다. 도서관 구석 자리는 어느새 우리만의 공간이 됐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과제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호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언젠가 민호가 선생님이 되면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죠.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저는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때 멀리서 민호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을 들고요. 수진아, 여기 있었구나. 민호는 헐레벌떡 달려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들었어요. 비 맞고 있었어? 감기 걸리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야말로 비 다 맞고 왔잖아. 민호의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괜찮아, 너만 안 맞으면 돼. 그렇게 말하며 민호는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자기는 반쯤 비를 맞으면서요. 저는 그게 싫어서 민호 쪽으로 바짝 붙었어요.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우산 아래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젖은 땅을 밟는 발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민호는 화가 나도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저도 그 손을 잡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민호와 함께라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4학년 겨울이 되자 우리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날들이었지만 민호는 틈틈이 제게 연락했어요. 면접 잘 봤어? 밥은 먹었어? 그런 사소한 관심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물었어요. 수진아,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무섭기도 했거든요. 혹시 민호가 헤어지자고 할까 봐요. 하지만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수진아.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민호와 평생 함께 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민호야. 나도 너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 민호가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참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졸업식 사진 찍는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학사모를 쓰고 학사복을 입었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호와 저도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동아리방 앞에서, 도서관 앞에서, 처음 만났던 강의실 앞에서요. 그 모든 곳이 우리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우리는 캠퍼스 뒤편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봄이었고 벚꽃이 만개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요. 민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늘 곁에 있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응, 민호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벚꽃 사이로 스며들어온 세상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벚꽃은 피면 지게 마련이라는 걸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람에 흩날려 사라진다는 걸요. 우리의 약속도 그렇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벚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 절대 시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따뜻하고 예쁜 봄에 결혼하자. 벚꽃 필 때.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민호야, 벚꽃 필 때 결혼하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얀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그 길 위에서요. 그게 우리가 함께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온전히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거라는 걸요. 여기 어때? 작지만 아늑한 것 같은데. 민호가 부동산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곧 결혼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좋다, 역에서도 가깝고. 저는 사진 속 작은 투룸을 보며 상상했어요. 저곳에서 민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을 거라고요. 작은 부엌에서 밥을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을 거라고요. 그 모든 게 너무 설렜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번 주말에 여기 실제로 보러 갈까? 응, 좋아. 꼭 가보자.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작은 집에서 시작하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민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확신을 받거든요. 며칠 후 우리는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큰 예식장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곳들을 위주로 봤죠. 어느 소담한 예식장에 들어섰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은데?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식장 담당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여기다, 여기서 결혼하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민호의 팔짱을 꼈어요. 민호야, 우리 정말 결혼하는구나. 응, 수진아, 곧 너는 내 신부가 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신부, 민호의 신부,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민호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분식집이었어요. 우리는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습니다. 민호가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제 입에 넣어줬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저도 김밥을 집어 민호 입에 넣어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먹여주며 웃었어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앞으로 평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수진아,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을 하려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언제 갈까? 이번 주말. 민호의 표정이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저는 그때 민호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취해 있던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민호도 저처럼 설레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민호의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었어요. 민호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 괜찮아, 나 잘할게. 저는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민호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호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안심시켜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걱정하지 마, 민호야, 다 잘 될 거야. 민호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넓은 대문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민호가 이런 집에서 자랐구나 처음 알았어요. 민호는 학교 다닐 때 자기 집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저는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민호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따뜻함은 없었어요. 저는 민호를 쳐다봤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민호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민호 어머니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민호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네, 저희가 사랑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호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댁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도우십니다. 순간 민호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호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신데 저희 집안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이? 무슨 차이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무슨 상관입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호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다. 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니? 체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체면에 어긋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민호를 사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집안 배경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민호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들한테는 더 나은 배필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반대 그들은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수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민호야, 앉아라. 민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앉지 않았어요. 저는 수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안 돼. 우리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꼭 설득할게. 그래, 그렇게 해봐.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괴로워 보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만나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부모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요.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하고 있다는 거요.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민호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상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부모님을 설득할게.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니야, 너를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도 민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호의 지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과 싸우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저 때문에 고통받는 민호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랑했고 함께 하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하자.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만날 때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요?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알았어. 푹 쉬어 내일 보자. 응,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 먹구름처럼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와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라고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포기하는 건 아닐까? 혹시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잖아.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민호를 믿었어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민호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민호의 집에 전화를 했더니 민호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없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저는 민호가 다니던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임용고시 준비를 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씨 한 달 전에 그만뒀어요. 어디 간다고 하던데요? 어디요?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직후였어요. 민호는 그때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의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민호한테 연락이 안 돼.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 친구의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사라진 거였어요. 흔적도 없이요. 왜? 대체 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잖아요.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도록 울었어요. 민호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느냐고요. 동시에 민호가 보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자꾸 토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사라진 충격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생리가 한 달 넘게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민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기쁨보다 혼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떡하지? 민호는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키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민호의 아이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게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줬어요. 축하합니다. 8주 됐네요. 8주 작은 점 같은 게 화면에 보였습니다. 저 작은 게 제 아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빠한테도 좋은 소식 전하세요. 아빠,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없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모님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 임신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고 어머니는 입을 막았어요. 뭐라고? 민호랑? 네. 그럼 민호는? 결혼은 언제 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사라졌어요. 연락이 안 돼요. 뭐?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자식이 감히 우리 딸을 버렸단 말이냐? 아버지, 당장 아이를 지워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라고요? 이 아이를요? 싫어요. 저는 낳을 거예요. 수진아, 정신 차려. 미혼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힘들 거란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를 감싸 쥐었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날 밤 부모님과 크게 싸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도 월세도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어요.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지만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사가 불렀어요. 수진 씨, 미안하지만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혼모를 두기엔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출산 후에는 일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나니 막막했어요.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제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는 계속 자랐습니다. 뱃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민호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게 아이까지 남기고 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비겁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복도에는 남편과 함께 온 산모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들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요. 민호만 없어지지 않았어도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서 비명을 질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옆 분만실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격려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조금만 힘내. 우리 아기 곧 만날 수 있어. 저는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민호가 미웠습니다. 이 순간에도 민호는 어디선가 편하게 살고 있겠죠. 저 혼자 이 고통을 견디는 동안요.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힘 주세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줬어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았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혼자지만 잘 키울게.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우릴 버리고 갔어. 하지만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산모들 가족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한다는 말들, 웃음소리들. 하지만 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몸조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미역국을 끓여줄 사람도 없었고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집에 도와줄 분 계세요? 없어요. 산후조리원은요? 돈이 없어서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이 너무 황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눕히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미역도 없었어요. 저는 편의점에 가서 즉석 미역국을 사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이 되자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거였어요. 저는 수아를 안고 수유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수아가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은 전문가한테 배우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 알아내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온몸이 쑤셨어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수아가 자주 울었고 기저귀도 갈아야 했습니다. 밤에도 두세 시간마다 깼어요.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푸석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아를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저는 해열제를 먹고 버텼어요. 수아를 안고 울면서 버텼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산후조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친구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수아를 보러 온 거였어요. 수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친구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해준 밥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친구는 얼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조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수아를 포대기에 업고 갔어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어요. 구청에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적었어요. 김수아 제 성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란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공란여기는 비어 있었어요. 아빠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간 겁니다.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져 서리를 적셨어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아빠 이름을 적어줄 수가 없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수아를 재웠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아야, 이제부터 엄마가 너의 전부야.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엄마는 널 위해 강해질 거야. 수아가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꿈을 꾸는 걸까요? 저는 수아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꼭 잘 키우겠다고요. 혼자지만 해낼 수 있다고요. 민호 같은 비겁한 사람 없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호가 미웠어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호가 미웠고 그리웠어요. 왜 떠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덜 아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아가 잠든 옆에서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엄마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요,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요. 아빠 없이 태어났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그게 제가 수아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떠났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민호는 잊어야 했어요. 수아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3시 수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겨우 1시간 전에 잠들었는데 또 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아를 안았어요. 배고픈 거야? 엄마가 젖줄게. 수유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깜깜했어요. 세상이 다 잠든 시간에 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열심히 젖을 빨았어요. 작은 입이 움직이는 게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감겼다 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수유가 끝나고 수아를 다시 재웠습니다. 겨우 눕자마자 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갈아주고 나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몇 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다행히 저를 받아줬어요.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안고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겼어요. 돈을 주고 부탁한 분이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일을 나가야 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아 좀 부탁드려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맡기는 게 미안했어요. 수아도 낯선 곳에서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떠나려 하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금방 올게 수아 착하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수아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아를 아주머니께 맡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잘 있을까? 울진 않을까? 점심시간에 아주머니께 전화했어요. 수아 어때요? 괜찮아요. 잘 놀고 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수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 댁문을 열면 수아가 울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수아를 안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남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 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첫 돌을 맞았어요. 저는 작은 미역국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돌잔치는 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초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아와 단둘이 조촐하게 돌을 보냈어요. 수아야, 돌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수아는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며 웃었습니다. 온통 크림 범벅이 된 얼굴이 귀여웠어요. 저는 수아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수없이 무너졌고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수아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 버텼습니다. 수아는 점점 자랐습니다. 두 돌이 되자 걷기 시작했어요.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 엄마야 수아 잘한다. 수아의 첫 마디는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빠라는 말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 돌이 지나자 어린이집에 보낼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요. 입학 서류를 작성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성함 그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칸을 지나쳤습니다. 비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이집 첫날이었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 신기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많았고 선생님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수아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이 수아를 따돌리진 않을까? 수아야, 엄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아는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잘 자라주길 바랐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어요. 친구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마조마했어요. 수아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선생님 원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아버지라니 공란이네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요. 내 아이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이혼하신 건가요? 아니요, 미혼모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상 연락처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좀 불편해요. 만약에 어머니께 연락이 안 되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죄송합니다. 친척 연락처를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듯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건 괜찮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저는 황급히 원장실을 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미혼모라는 게 아버지란을 채울 수 없다는 게요. 수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수아는 4살이 됐고 이제 제법 말문이 트였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아, 아빠는 멀리 계셔. 왜? 친구들은 아빠랑 같이 사는데.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을 보며 알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만 아빠가 없다는 걸요.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아빠도 보고 싶은데.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민호가 미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를 그리워하게 만든 게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아는 5살이 됐고 6살이 됐어요.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수아를 돌봤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수아와 놀아줘야 했으니까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통제로 버텼어요. 가끔 수아 앞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어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요즘 좀 바빠서요. 애 아빠는 도와주지도 않아?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바쁘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애 아빠는 없었어요. 8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뻔했으니까요. 밤마다 수아를 재우고 나면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었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보면 다시 일어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수아는 7살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엊그제 낳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어요. 수아는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줄까? 아니야, 수아는 놀고 있어. 엄마 힘들어 보이는데. 수아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다니요. 저는 수아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는 안 힘들어. 수아가 있어서 행복해. 나도 엄마 있어서 행복해. 수아의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 아이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쉽지 않았지만 수아와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수아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8년을 버텼잖아. 앞으로도 버틸 수 있어. 넌 엄마의 전부니까. 수아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새로운 시작이겠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아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아를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예쁘지? 수아가 새 교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8년을 기다린 이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수아를 보며 웃었어요. 응, 우리 수아 제일 예뻐. 수아의 머리를 곱게 빗겨줬습니다. 머리핀도 꽂아줬어요. 거울을 보며 신기해하는 수아가 귀여웠습니다. 8년 전가 태어난 작은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엄마도 예쁘게 입어. 그래, 엄마도 준비할게. 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8년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주름이 생겼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수아를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까? 응. 수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수아는 들뜬 표정으로 계속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수아 착하니까 친구 많이 생길 거야. 나 선생님도 기대돼. 선생님, 그 단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일까요? 수아를 잘 돌봐주실까요?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아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수아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아는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1학년 3반은 저쪽이래. 안내판을 보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설렜어요.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1학년 3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교실 앞에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이 보였어요. 박민호 8년 전 저를 버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민호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8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저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사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분노였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수아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민호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8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짓밟은 그 사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담임 박민호입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어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냥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학부모님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민호에게서 멀리요. 수아는 제 옆에 앉았어요. 민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박민호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아도 신기한 듯 민호를 바라봤어요. 저는 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어요. 둘을 번갈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수아의 아빠라는 걸 민호는 모르겠지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해요. 모두 잘 부탁해요. 다른 학부모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미안함? 불편함?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고 교가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수아의 담임이 된 걸까요? 입학식이 끝났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다가왔어요. 잠깐 수아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냐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그래, 다행이네, 나는. 지금 바빠서 가봐야겠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민호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무시했습니다. 교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엄마, 왜 그렇게 빨리 가? 미안, 수아야, 엄마가 급해서. 학교 정문을 나왔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민호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나타난 걸까요? 왜 하필 지금? 왜 수아의 담임으로요? 집으로 가는 길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수아를 내려다봤어요. 박민호 선생님 목소리도 좋고 웃는 것도 좋아. 1년 동안 재밌겠다.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웃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아는 신나게 제잘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하대, 친구들이 그랬어. 엄마, 나 학교 다니는 거 완전 좋을 것 같아. 수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수아가 내 딸이라고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는 방으로 뛰어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만에 민호를 봤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타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는데요.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요. 게다가 수아의 담임이라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수아가 볼까 봐요.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왔어요. 제 삶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동안 수아의 담임이라고 했어요. 1년 동안 민호를 마주쳐야 합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저녁을 차리고 수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계속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내일 준비물 가져오래.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줄게.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줬어요. 수아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어요. 민호가 친아빠라는 것도, 엄마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요. 밤이 됐습니다. 수아를 재웠어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저는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민호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요. 저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수아는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민호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8년 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 아픔을 8년 동안 사귀며 살았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다니요. 게다가 수아의 담임으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운명은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부터 수아는 학교에 갑니다. 민호를 만날 거예요. 매일요. 저도 학부모 모임이나 상담 때 민호를 봐야 합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견뎌야 할 수아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민호를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8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요. 배신의 아픔이요.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현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어요. 수아야, 학교 어땠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를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래, 뭐가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 같이 불렀어. 선생님 민호 말이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좋겠다. 수아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어요. 수아는 계속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민호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이 이랬다. 선생님이 저랬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호와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수아를 데리러 갈 때, 교실 앞에서요. 민호는 저를 보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수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아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약 발라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아를 확인했어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민호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왜 사라진 걸까요? 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됐어요. 담임과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민호와 단둘이 앉아야 한다는 게요. 상담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어요.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호와 마주 앉았어요. 8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요.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아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뭔데요? 수아가 웃을 때 습관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랑 똑같아요.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가 알아챈 걸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우연이겠죠. 그리고 말투도요. 가끔 수아가 하는 말이 옛날 당신 말투랑 비슷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했어요. 아이들은 다 엄마 닮잖아요. 그렇긴 한데,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담 끝났으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민호가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민호가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8년 전 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서 다 되나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뭐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할 말 없으시네요. 그럼 저 갑니다.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수아를 의심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왜 사라진 걸까요?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민호 만났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호가 내 남편 친구거든. 들었어. 수아 담임이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호한테 그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알아? 무슨 일?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내 남편이 그러는데 민호가 그때 힘든 일이 있었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말 못할 사정? 저는 친구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야? 나도 잘 몰라. 남편이 자세히 안 알려줘. 근데 민호가 너 생각 많이 했대. 미안해 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 못할 사정? 미안해 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친구에게 더 물어봤어요. 어떤 사정인데? 그건 모르겠어. 남편도 정확히는 모른대. 민호가 말을 안 했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친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민호한테 직접 물어봐. 진실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 못할 사정이라니요. 그게 뭘까요? 궁금했어요. 아니, 알아야 했습니다. 8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수아를 데리러요. 민호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는 교무실에서 기다리게 할까요? 그래 주세요. 수아를 교무실에 맡기고 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마주 섰어요.
8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 8년 전에 왜 사라진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건 친구한테 들었어.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그게 뭔데? 수진아, 이제 말해줘. 8년 동안 궁금했어.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말하기 힘들다고? 나는 8년 동안 혼자 살았어. 너 때문에 이제라도 말해줘.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때 병에 걸렸어. 병? 심장 질환이었어.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병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선 기증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외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도망친 게 아니야.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잖아. 넌 날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왔을 거야. 결혼도 미루고 내 꿈도 접고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넌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었어. 너랑 함께 싸울 권리가 있었다고. 알아 하지만 난 겁이 났어.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하셨어. 너한테 짐이 되지 말라고. 치료도 불확실한데 너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떠났어.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야? 심장 이식 수술 받고 재활하고 이제야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어. 민호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아남았어. 너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8년이나 지났잖아. 넌 날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년. 그 긴 시간 동안 민호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말해? 그때 말했어야지. 알아 잘못했어 하지만 뭐? 후회해 매일 후회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 내 선택권을 빼앗은 거. 민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8년 동안 미워했는데요. 원망했는데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먼저 갈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진실을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8년의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 치료 외국. 그게 다 사실이었을까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던 걸까요? 교무실에서 수아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민호를 미워했는데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워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수아를 재웠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어린 그 얼굴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호를 용서할지 아니면 영원히 미워할지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심장 질환 때문에 떠났다는 것, 8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결정했을까요? 밤마다 수아를 재우고 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수아가 그의 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수아는 어떻게 될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아도 잘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야. 금방 답장이 왔어요. 그래, 언제? 내일 저녁 7시 학교 운동장에서. 다음 날 저녁이 됐습니다. 수아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겼어요.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민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가 묻고 있었어요. 수아, 아빠가 누구냐고요?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수아를 보면 자꾸 내 모습이 겹쳐 보여. 그래서 궁금했어. 수아,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수아, 아빠 알고 싶어? 응,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수아를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좋은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었어. 우릴 버린 사람이었으니까. 뭐?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나 임신한 걸 알았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임신했어. 내 아이를 내가 사라지고 한 달 후에 알았어.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수아야, 수아가 내 딸이야. 민호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아가 내 딸이라고? 그래, 8년 동안 혼자 키웠어. 내가 없는 동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넌 없었잖아. 사라졌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살아있는지도 몰랐다고.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나 혼자 출산했어. 혼자 몸조리했어. 혼자 밤새 울음 달래고 혼자 키웠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아버지란에 내 이름 쓸 수 없었어. 공란으로 남겨야 했어. 수아는 내 성을 따랐어. 김수아, 내 딸인데도. 민호가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 딸을, 수아를. 수아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 왜 없는지도 몰라. 그냥 엄마만 있는 줄 알아.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수진아, 나한테 기회를 줘. 아빠 노릇할 기회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아, 아빠가 되고 싶어.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을 거야. 수아한텐 낯선 남자일 뿐이야.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혼란스러워 할 거야. 알아, 천천히 할게. 수아가 받아들일 때까지.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기회만 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너한테도 수아한테도.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저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알아, 기다릴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건강해? 응, 건강해. 닮았어? 나를? 눈이 닮았어. 웃을 때 눈 모양이 똑같아.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보고 싶어. 내 딸 제대로 보고 싶어. 매일 보잖아, 학교에서. 아빠로서 보고 싶다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래, 알았어.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수진아, 너나 용서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8년의 세월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기다릴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불렀어요. 수진아.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어요. 고마워, 수아. 낳아줘서, 혼자 키워줘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를 나왔어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민호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수아에게 아빠를 만들어줘야 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나도 아빠 있으면 안 돼?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이공원 간대. 나도 아빠랑 가고 싶어. 수아의 눈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아줬어요. 수아야, 엄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수아, 아빠 말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와서 그냥 수아가 보고 싶어서.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수아야, 안녕. 민호가 무릎을 굽혀 수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선생님, 왜 왔어요? 수아 보러 왔어. 선생님이 수아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저는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수아야, 엄마랑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어. 같이 앉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궁금한 듯 저와 민호를 번갈아 봤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선생님이 사실은 수아 아빠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눈을 깜빡였어요. 선생님이 수아 아빠야, 진짜 아빠.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수아야, 선생님이 내 아빠야.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수아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아파서 오래 병원에 있어야 했어. 그래서 수아랑 같이 못 살았어.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이제는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에 민호가 무너졌습니다. 수아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수아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8년 만에요. 8년 만에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늦었지만요. 너무 늦었지만요.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도 와. 저는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민호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수아가 우리 사이에서 웃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민호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가족이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8년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수아의 웃음이 있었으니까요.